네, 입지비밀 살로트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온 곳은 범어 네거리입니다. 자, 이 범어 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부터 행정, 법률, 다양한 업종들이 혼재되어 있는 오피스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상권 전문가 라이플님과 함께 이 범어 네거리 오피스 상권 한번 둘러보고요. 법원까지 가서 법원 주변의 상권들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플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랜딩 한우 투자자 라이플입니다. 라이플, 오늘 저희가 오피스 상권이라고 해서 범어 네거리 나오게 됐는데, 오피스 상권이 어떤 거죠? 대구에서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라고 하면 반월당 동대구역, 그리고 이곳 범어동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토지 용도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이곳이 바로 상업지역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오피스 상권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어 네거리에 오면 앞쪽에 이런 식으로 보이다시피 큰 건물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다양한 업종들이 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차량 통행량, 교통량 또한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달고물대로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차량뿐만 아니고 그 도보 라인, 지하철을 이용한 그 도보 유동 인구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추후에는 여기가 이제 4호선도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유동 인구 측면의 흐름들은 더욱 활발해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가지 상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중심이 되는 상권이 저는 주택가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택가 상권에서 거주를 하다가 우리가 출근을 해서 오피스 상권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오피스 상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범어 네거리 이제 2호선 라인에 3번 출구로 나왔거든요. 자, 3번 출구 나오니까 여기 이제 먹자골목 라인이 있어요. 자, 이 먹자골목이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이 범어 네거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일 시간대에 오면 이쪽으로 식사나 카페나 이런 거 활용하시러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오피스 상권의 영업시간 특징은 직장인들의 일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일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요일 같이 주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주택가 상권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라이플님은 뒤쪽에 보니까 네. 큰 오피스텔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상부층에는 상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좀 위쪽에는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제가 오피스 상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피스 상권의 큰 특징이 이런 오피스텔, 대형 오피스텔이 좀 많아요. 오피스 상권의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용도 자체는 업무 시설이지만 우리가 주거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실처럼 쓰게 되면 업무 시설이 되는 하이브리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피스 상권에서 가까이 출근하기 위해서 주거 공간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작게 개인 사무실로 쓰는 분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보유를 하게 될 때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주택수에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조금 필요한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이플님,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나 상가 쪽이 그때 신탁 공매로도 좀 나왔었던 건물이 왔거든요. 1층부터 거의 4층까지 상가로 알고 있는데, 그 해당 호수들이 이제 신탁 공매로 네.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네네네. 이런 게 이제 신탁 공매로 나오면 감정가의 한 절반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맞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임대료에 맞춰서 상가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보통 분양가는 높게 되는 편에 비해서 그만큼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맞는 월세가 형성되는 그 가격에 낙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신탁 공매를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맞습니다. 매입을 해서 본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투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고 시작하는 투자,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피스 상권에 있는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들은 월세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작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밖에서 주문을 하고 받아가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데, 3팀 정도만 밖에서 대기를 하더라도 정말 대박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네. 수 있겠네요. 정말 주의가 필요하고, 네. 우리가 영업을 계속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객단가랑 영수 건수를 통해서 예상 매출을
상권을 파악해보는 그런 네.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 상권의 특징이 어쨌든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고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좀 없어요. 네. 그리고 오피스 상권은 어쨌든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 일반 시간에 맞춰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네. 점심 러시는 굉장히 강하게 네. 사람들이 많지만 저녁 러시가 또 없어요. 음. 그래서 네. 뭐 카페 업종을 예를 들자면 카페는 점심 러시 한 번과 저녁 러시 한 번 해서 2번의 러시로 하루의 매출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심 러시만 있고 저녁 러시는 없고 그리고 주말 영업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점심 때 많이 바쁘지만 생각했던 매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이제 저희는 여기 이제 법원 검찰청 있는 이제 앞쪽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검찰청이나 법원, 이런 큰 관공서가 있는 곳 주변이 네. 또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 법원이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일반인들이나 그리고 법원을 이용하는 민간인들이 이 근처에 많이 와서 상권을 소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건너편에 보니까 법원과 이런 뭐 검찰청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확실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저 건너편에 보니까 파리바게뜨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보통은 파리바게뜨가 제가 알기로는 주택가 상권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파리바게뜨가 주거용 상권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네. 파리바게뜨는 2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베스킨라빈스는 4000세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택가 상권도 아니고 오피스 상권인데 파리바게뜨가 있다는 것은 이 상권에서 2000세대에 가까운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유동인구도 지금 평일에 오면은 요 앞쪽에 횡단보도 네. 앞쪽으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제 오피스들도 있지만 주거에 대한 비율도 뭐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 앞에 보이시는 요 화성, 범어 화성숲 같은 경우도 요 아파트로 볼 수가 있고 바로 뒤쪽에 두산 이브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요 뒤쪽에는 또 범어 W까지 아파트 단지들도 요 범어 내거리와 법원 주변으로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어 오피스 상권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주거도 좀 같이 네.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권은 주택가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택가 상권과 오피스 상권이 겹치는 상권이 있는데 그 상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에서는 범어동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라이플님, 그리고 네. 저희가 요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대구 법원이고 검찰청인데 요게 사실상 지금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예정은 2029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뭐 초반에 나왔을 때는 2028년 얘기도 있었고 밀려서 29년도 됐는데 뭐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이제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요 주변의 오피스 상권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요 법원 주변의 오피스 상권, 법원이 이전하게 될 시에 네. 좀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와 임대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 만들어져 있는 상권이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임대료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호지구에 신축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네. 지금보다 임대료를 높게 지불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임대료를 높게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한 수요가 그곳에 있을까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는 범호동에 그 주택가에 가까운 수요들이 있고 이 많은 법무사 사무실들이 연호지구에 모두 옮길 수 있냐라고 해도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한 인프라가 적겠죠. 아무리 자족도시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만한 수요는 안 될 거고 옮기는 분들도 계시고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법원 앞이 이제 범호동이기도 하고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소득 분들이 가장 맞아요. 많이 모여 사시는 곳이기도 하니까 네. 만약에 뭐 법적인 뭐 의뢰를 하러 온다든지 네. 뭐 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건들을 맡길 때
연호직으로 가서 맡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 근처에서 계속 맡기는 것도 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연호지구도 또 다른 상권이 만들어지지만 이곳은 또 이곳대로 네,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나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수요에 따라서 내가 임대료를 얼만큼 지불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호지구뿐만 아니라 여기도 뭐 변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법원 이전하면 진짜 다 따라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뭐 여기 텅텅 비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1차원적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네. 연호지구에 새롭게 생기는 신축 상가들은 말 그대로 신축 상가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엄청 비쌀 것이고, 네. 그래서 물론 그것을 감내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는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권 자체도 좀 양분화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대구 법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대구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수성 IC가 연호지구에서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운전해서 자가로 오시는 분들은 연호지구가 더 편할 수 있고요. 네. 기존에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호지구보다는 기존에 있던 이 범어동이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뭐 이 후적지 자리에 또 어떤 게 들어올지에 따라서 뭐 여기가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네. 또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생각을 해보니까 연호지구도 이제 신축 상가들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축 상가들도 분양가가 비쌀 테니까 네. 그러면 또 뭐 공매나 신탁 공매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이나 이 자금력 때문에 신탁사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신탁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축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하게 될 텐데 미분양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분양이 되게 되면 그 해당 물건들이 경매나 공매, 신탁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미용사나 변호사나 우리가 목적성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상부층의 부동산을 한번 낙찰받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네네. 네, 요즘에 신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네. 1층에 17평 정도라고 하면 분양을 보통 10억에서 12억 정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1층 상가의 수익률을 4%라고 했을 때 12억이면 월세를 400만 원 400 이상.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은 17평에 400만 원을 내고 영업을 하실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는 200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분양가가 이제 깎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분양을 다 되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분양이 안 되면 할인 분양을 할 것이고, 그래도 남는 물건이 있다면 또 공매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네네. 네. 그래서 무조건 비싸게 분양을 한다고 해서 다 분양되는 게 아니라 그 분양을 받으신 분도 그렇고 어쨌든 임차인의 그 지불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구에서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범원 내거리부터 시작해서요, 저기 법원까지 함께 이제 라이플링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한번 돌아보니까 오피스 상권만의 좀 특징들을 좀 이제 같이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뭐 주말 시간, 평일 시간 다르다는 점도 좀 특색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마지막에 법원에서 그 이제 연호지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라이플님 요 오늘 살펴본 오피스 상권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머무르는 공간이 그 상권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퇴근을 하는 시간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사무실을 얻거나 할 때 이 시간적인 것도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살루트님과 함께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자연 상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저희는 또 다음 다른 상권인 자연 상권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